여러분, 1988년 11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다방 마담 38살의 김씨 여성이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. 이 김씨 여성은 이혼 후에 혼자 살고 있던 여성이었고 평소 주위 사람들한테 원한을 살 만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단 하나, 돈 관계가 약간 복잡했어요. 김씨 여성한테 돈을 건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다 보니 경찰은 혹시 이 김씨 여성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돈을 못 받으니까 열받아서 죽인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에 우선 채무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채무자들 대부분이 정확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딱 한 명만 빼고 말이죠. 박 기자라는 옆에 남자. 다른 채무자들은 다 만나서 알리바이를 확인했는데 딱 요 박씨라는 남자만 연락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실종된 김씨 여성의 고등학교 동창인 친한 친구 이씨 여성을 수소문에 만나게 됐고, 그때 혹시나 해서 이 박씨라는 남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이씨 여성, 박씨 남성을 아는 거예요. 아, 박씨 알아요. 김씨가 원래 운전면허를 따려고 시험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볼 때마다 떨어지더라고요. 한 10번 봤나? 그런데 그 10번을 다 떨어지는 거예요. 자기 욕심에 운전면허 따면 바로 몰겠다면서 새 차까지 뽑아놨는데 운전면허를 따는 게 쉽지 않으니 차도 뭐 그냥 전시용으로 사다만 놓고, 그러다가 한 5월달쯤이었나? 그날도 제가 김씨와 운전면허 시험장을 같이 갔었거든요. 그런데 또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속상해하면서 김씨가 운영하고 있었던 다방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다방 바로 앞에서 김씨가 어떤 남자랑 부딪힌 거예요. 그런데 그 남자가 박씨였어요. 처음에는 짜증나니까 그냥 무시했는데 그 남자가 김씨가 운영하고 있던 다방에 손님으로 또 왔지 뭐예요. 처음부터 김씨와 박씨 이 두 사람 좀 뭔가 짜릿짜릿했어요. 기집애가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저 몰래 뒤로 전화번호도 교환받고 연락하면서 몇 번 만났나 보더라고요. 어느 순간 보니까 둘이 사귀대요. 박씨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방송국의 유명한 기자로 알고 있는데, 방송국 기자와 다방 마담, 이 두 사람은 실제 연애를 시작했고 김씨 여성이 엄청 운전면허 시험에 많이 떨어졌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 박씨가 많이 운전을 가르쳐 줬대요. 그런데 연인끼리, 부부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. 운전을 가르쳐 주다가 둘이 또 싸운 거예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박씨가 한마디를 합니다. 못해도 더럽게도 못하네 정말. 김씨야, 네가 왜 자꾸 떨어지는지 알겠다. 이거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. 내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발이 좀 넓어. 내가 아시는 분한테 얘기해서 그 운전면허증 그냥 나오게 해줄게. 그런데 나도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빈손으로 될지는 모르겠네. 운전면허증 그냥 나오게 해줄게. 나에게 쩐을 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. 이 얘기에 김씨 혹했습니다. 이때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. 이게 웬 횡재야? 했겠죠. 바로 이 김씨는 자기 주위 친구들에게 이걸 얘기했습니다. 애들아, 나 박씨랑 요새 만나고 있는데 박씨가 글쎄 나 운전면허증 그냥 나오게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. 불법이긴 한데 그래도 면허증 생기는 게 어디야. 너네도 운전면허증 딸려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. 내가 박씨한테 부탁해 볼게. 이 소리에 친구들이 나도 좀 부탁해 하면서 막 달려든 거예요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짜로는 아니었습니다. 다들 1988년 당시 약 200만원 정도씩 이 박씨 남성에게 주고 부탁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박씨 남성은 이 김씨 여성을 포함 그녀의 친구들에게 약 2천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. 저만 믿으세요. 제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곧 면허증 나올 거예요.
이 박씨 남성은요, 김씨 여성이 샀던 새 차까지 자기가 몰고 다닙니다. 이 김씨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라는 게 세워만 두면 녹만 쓸고 고장만 나니까 면허증 나올 때까지만 남자친구 박씨한테 쓰라고 빌려주지 뭐. 그런데 시간이 한 달이 흐르고 두 달이 흐르고 면허증이 안 나와. 깜깜무소식인 거예요. 점점 박씨 남성과도 연락이 잘 안 되고. 이게 사람의 촉이라는 게 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. 이 박씨는 김씨 여성한테 요새 교통부 감사가 있어서 면허증 발급이 좀 늦는다고 하더라고. 조금만 기다려줘. 라면서 별의 별 핑계를 다 대며 미루기 시작했습니다. 이에 초조해진 김씨 여성은 11월 2일 바로 이 박씨가 일하고 있다는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딱 찾아가서 남자친구 박씨가 일한다는 기자실을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여기 박씨라는 기자 없나요? 예, 제가 박씨인데요. 그런데 얼굴이 달라. 처음 보는 사람인 거예요. 그리고 그날 모든 걸 알게 된 겁니다. 이 새끼 사기꾼이구나. 나 완전히 속았구나. 이 박씨는 원래 사기꾼이 직업인 남자였습니다. 애초부터 이 김씨 여성한테도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. 이 김씨 여성 말고도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. 수법은 똑같아요. 방송국 기자라고 사칭하고 다니면서 그놈의 운전면허증, 그거 그냥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돈만 달라고 하면서 꼬드겨가지고 돈만 받고 튀는 겁니다. 피해자만 20명이 넘었어요. 이 모든 걸 알게 된 경찰은 바로 이 박씨에 대해 캐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 기자가 아닌 그냥 한 선거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자였습니다. 박씨에 대한 평판 아주 안 좋았어요.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무슨 일을 지 마음대로 해.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. 박씨 이 새끼 이거 어느 순간 연락 끊고 잠수 탔어요.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 박씨가 사라진 김씨 여성과 교제하던 그때 또 다른 여자 한 명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양다리. 정말 참 가지가지하죠. 경찰은 바로 그 동거 여성을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이 여성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. 경찰이 왜 박씨 지금 집에 없는데요? 무슨 출장 간다고 나갔어요. 왜 그러세요?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으니 이 동거녀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. 이 목걸이 이거 어디서 났어요? 이거요? 박씨가 출장 가기 전에 선물이라고 저한테 주고 갔어요. 그런데 그 목걸이가요, 사라진 김씨 여성의 목걸이와 똑같이 생긴 거예요. 사진 속 김씨 여성이 차고 있는 목걸이와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박씨 남성의 동거녀가 차고 있네. 당시에 범인의 행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또 어디서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지 몰라 경찰은 박씨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내리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사실을 몰랐던 박씨, 차를 몰고 다니다가 바로 경찰에 걸린 거예요. 당연히 그 차는 사라진 김씨 여성의 차였습니다. 이 박씨는요, 경찰에 체포되고도 되게 당당하게 내가 무슨 방송국 기자인데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댔대요. 그런데 경찰 다 알고 있잖아요. 방송국 기자는 개뿔. 그러니까 그때서야 꼬리를 쓱 내린 거예요. 그래요. 내가 사기 좀 쳤습니다. 뭐 어쩌라고요? 그런데 경찰은 사기를 조사하는 게 아니거든. 한 여자가 실종됐잖아요. 너 이 여자 알지? 다 알고 얘기하는 거야. 지금 김씨 여성 어디에 있어? 처음에 당연히 이 박씨는 딱 잡아뗐습니다. 내가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? 하지만 너 이 목걸이, 이거 김씨 여성 목걸이인 거 알지? 이 목걸이가 왜 네 동거녀 목에 걸려있어? 사실대로 풀어. 좋은 말로 할 때. 사건 당일인 1988년 11월 2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씨 여성 눈이 뒤집히잖아요. 수소문해서 박씨 남성을 찾아간 겁니다.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새끼야? 감히 누구한테 사기를 쳐 사기를. 내 돈 내놔 이 새끼야. 그러니까 이때 박씨가 미안해. 우선 차에 타서 얘기하자. 그러면서 김씨 여성을 차에 태웁니다.
그리고는 시외로 나가요. 외딴 곳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입니다. 그런데 건장한 남성을 어떻게 이겨요? 이 박 씨는 작정이라도 한 듯 김씨 여성을 노끈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그 후에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. 그리고 현금 300만 원과 금목걸이 등 4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또 훔쳐요. 그렇게 살인을 하고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동거녀한테 자기가 방금 죽이고 온 여자의 목걸이를 선물로 줬던 거예요. 이 무슨 소름 돋는 행동입니까? 그렇게 김씨 여성을 죽인 뒤 이 박 씨는 시체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3일간 안매장할 장소를 물색합니다. 그리고 3일 뒤인 5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안성군 일중면의 한 마을 뒷산에 안매장을 해요. 이 모든 사건이 드러나면서 결론적으로 이 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운전면허증을 그냥 발급해준다는 것을 미끼로 기자로 사칭해 여자들만을 골라 사기를 치고 살인까지 저지른 남자. 현재는 운전면허증을 거저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전면허증이 엄청 따기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80년대 말 우리 사회가 한참 거품 경기로 흥청대던 때 일어난 이 사건은 조그만 허영심이 극단적으로 발전될 때 엄청난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1980년대에 일어났었던 한 잔인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